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령촌놈입니다. 오늘은 계속하여 직업상담사의 직업찾기를 계속 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2부로서 2부에도 중요한 내용이 많습니다. 오늘은 직업상담사 1인 브랜드 구축 전략요. 보이시나요? 그 다음에는 직업상담사의 근무 환경, 그 다음에 이 근무 환경이 오늘 중요한 내용이 되겠는데, 이 안에는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임금, 그 다음에 지금 현직 종사자들이 생각하는, 지금 현재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30명을 현직 인터뷰하여 지금 만족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몇 프로 노는지, 그 다음에 고용노동부에서 바라보는 전망은 어떻는지, 그 다음에 한국직업전망서에서 노는 현직 종사자들의 성별, 남녀, 연령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학력은 대학원졸, 대졸, 전대졸, 고졸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임금은 여러분 궁금해 하시잖아요. 임금 있는 거죠? 지금 현직 종사자들이 어떤 상황인지를 근무 환경을 통하여 알아보는데, 또 한국직업전망서에서 하나만 아니고 2개 등을 통하여 좀 더 객관적으로 현직 종사자들의 근무 환경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는 한국직업전망서의 직업상담사는 향후 미래 10년간 다소 증가로 나오는데, 그 증가하는 요인을 한 5-6가지로 뽑아서 이러이러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직업상담원이나 직업상담사는 증가될 것이다. 요인은 뭔지, 실제 근무 환경은 어떠하고 또 질병은 어떤 질병이 나타나는지를 같이 객관적 데이터를 통하여 자료를 통하여 같이 한번 알아볼 거예요. 우리 1부에서도 취승표 관련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취승표는 뭔지, 1유행과 2유행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잠깐 우리가 알아볼 시간을 제가 한번 가지도록 할게요. 사실은 이거는 잘 몰라요. 현직 종사자들이라든지 또 전문 강사라든지도 잘 몰라요.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같이 언급을 해봄으로써 여기 해당되시는 분들은 취승표를 이용하여 직업을 구하는 데 도움이 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 외 스토리텔링 상담 전략요. 그냥 요즘은 상담을 하는 게 아니고 텔링을 함께하여 상담을 하면 효과적이라 그러지요. 그 다음에 마지막 현직자 인터뷰를 하여 현재 단국대학에 있는 취업지원관, 단국대학의 취업지원관이 여성분이 계신데 그분하고 인터뷰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2부를 정리하려고 해요. 이 영상 관심 있으시면 계속 봐주십시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 부분 좀 의미 있게 읽었던 내용인데, 여러분들은 어떠실는지 모르겠어요. 120인데요. 1인 브랜드 구축 전략이라는 파트예요. 그래요. 직업상담사 배출자도 지금 많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공급 과잉이다 이런 분도 있는데, 제가 봤을 적에는 절대 공급 과잉이 아닙니다. 여기 있는 내용 조금 제가 소개드리면, 직업상담사는 정년이 없는 평생 직업으로 삼을 만한 매력적인 직업입니다. 굿. 상담은 경험과 연륜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유리한 부분이 많고, 직업상담이란 폭넓은 영역의 특성 때문에 경력이 많을수록, 나이가 있을수록 여담적 문제 해결에 노련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 브랜드 구축 전략은 상담사 자신의 상담 색깔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라고 소개하고 있죠. 저도 10분 이해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형태의 브랜드를 가지느냐에 따라 자신의 몸값 관리도 달라집니다. 브랜드화 한다는 것은 몸값 관리가 된다는 것이고 한다는 거죠. 여기 있는 말 조금 더 읽어보면요, 어떤 형태의 개인 브랜드를 갖는지 간에 문제는 그러한 개인 브랜드가 있어야 전국구 활동을 하든지 지역구 활동을 하든지 선택할 수 있게 합니다. 자신의 몸값 관리는 경력 개발을 통해 근무 환경의 유리한 점을 선점할 수 있는 것이고요, 브랜드 관리라는 것은 자신의 철학과 방향성을 보다 큰 그림으로 그리는 단단한 그루트기 또는 경력 닷을 의미합니다. 직업상담사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하면 대분류이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중 전문가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니 브랜드화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방법으로서는 브랜드화 방법으로서는 한 3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이루고 싶은 이미지를 그려라 라고 했네요. 직업 상담사로서 어떤 이루고 싶은 그런 이미지가 있는지, 강사로서 아니면 대학의 취업지원관으로서 아니면 전문 상담사로서 이루고 싶은 이미지를 그려나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롤 모델을 찾아야 됩니다. 이 저자는요, 롤 모델을 우연히 알게 된 50대 노동교육 관련 기관장을 롤 모델로 하고 있어요. 덕분에 평소 잘 알지 못했던 50대 기관장이나 리더들을 많이 만나게 되었고, 사석에서 다양한 정보뿐 아니라 소개를, 이를테면 강의라든지 특강이라든지 소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공적인 만남에서 나눌 수 없는 이야기도 사석에서 많이 나누면서 리더 지인도 많이 만날 수 있었지요. 그래서 이 저자도요, 누구요? 이우건 씨도 저와 좀 비슷하네요. 이를테면 외부 심사위원, 우리 직업 상담사에는 계좌제가 있고 과정 평가형이 있는데, 과정 평가형 이런데 외부 심사위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문위원 활동, 그 다음에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이를테면 무슨 위원들, 이런 것도 지인을 통하여 연결이 될 수 있거든요. 물론 자기만의 전문성이 확보되면 의뢰가 들어오기도 합니다만 잘 안 되죠. 지인을 통하여 이렇게 추천되고 연결되고 하여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롤 모델을 한 명 삼아서 또 인간관계를 맺게 되면 그러한 가지치기 등을 통한 그 지위 확보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저희 브랜드 가치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런 리더들은 진심과 가식을 기가 막히게 알아차리기 때문에 진심으로 다가서서 대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는 온라인에 자신의 공간을 만들고 무료 상담과 기록을 시작하십시오. 온라인을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직업 상담사로서 상담하는 과정에, 훈련교사로서 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어려운 점, 또 성취감이나 보람이 있었던 점, 이런 지식들을 서로 공유하고 자신의 생각을 저장해두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즉 카페나 블로그는 신문과 광고의 중간 정도의 글을 작성하는 공간을 만들어서 자신의 브랜드 색깔을 나타낼 수 있도록 천천히 날개짓을 해보기 바랍니다. 아나운서 손석희, 개그맨 유재석, 축구선수 박지성의 브랜드는 실제 역량이 갖추어진 상태여서 되었습니다만 우리는 그렇게 하기는 어렵겠죠. 일주일에 단 한 명, 한 달에 단 한 명이라도 정성을 다하고 시간을 다해서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자세로 임하면서 자신만의 브랜드화 할 수 있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직업 상담사 근무 환경인데요. 이 책에는 그 근무 환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책보다는 좀 더 객관적인 그 데이터를 활용하여 제가 직업 상담원의 근무 환경에 대하여 조금 보려고 합니다. 자, 이쪽에 아마 자료가 뜰 겁니다. 직업 상담원의 임금은 얘는 고용노동부 통계입니다. 상위 25%가 연봉으로 치면 2,923만원, 그 다음에 중위값이라여 평균 50%의 100분위로 하여 50%예요. 100분위로 쪼갰을 적에 최고 낮은 사람이 0%, 최고 높은 사람이 100%를 했을 적에 중간 있는 사람이 50%인데 그 50%에 해당하는 사람은 연봉이 2,530만원, 그 다음에 하위 25%가 연봉 2,313만원 이렇게 나와 있고, 상위 25%가 2,923만원이니까 좀 더 높으면은 상위 20%나 상위 10%나 상위 5%나 이래 되면 3,500, 4천만원 이렇게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직업 만족도에 있어서는 역시 자료 있지요. 직업 유망성에 대하여
67.5% 100점 만점으로 하여 만족한다 이렇게 나왔네요. 얘는 현직 종사자, 지금 현재 종사하고 있는 사람 30명을 직접 물어서 현재 체감하고 있는 상태에서의 만족도, 그러니까 정확한 데이터라고 할 수 있어요. 약 70% 안 되지요. 70% 좀 안 되지만 67.5%가 현 직업에 대하여 만족하고 있다. 직업 만족도는 해당 직업의 일자리 증가 가능성, 발전 가능성 및 고용 안정에 대해 재직자가 느끼는 생각을 종합하여 100점을 만점으로 환산한 값이 67.5%입니다. 그 다음에 향후 10년간 취업자 수에 대하여, 이건 한국직업전망서에 나오는 이야기죠. 다소 증가. 그 한국직업전망서에서는 감소, 다소 감소, 현 상태 유지, 다소 증가, 증가인데 그 중에 다소 증가로 하여, 다소 증가라는 것은 그 1% 이상 2% 이하로 하여 늘어날 것이다. 다소 증가될 것이다. 에다 방점을 찍고 있네요. 즉 1%라는 것은 지금 현직 종사자를 그럼 1000명으로 하면 10명에서 20명 정도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여하튼 향후 10년간 그래도 다소 증가라는 통계치는 쉽지 않는 향후 10년간 자동화, 기계화 등의 직업 변화로 생각한다면 앞으로 늘어날 것이다. 늘어난다는 것은 줄지는 않는다. 현직 종사자에다가 2% 정도 이상, 2%까지는 늘어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다소 증가입니다. 그래서 직업 상담원에 대해서는 미래에 대하여 줄지 않는다. 늘어나면 늘어난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직업 상담사의 성별, 그 다음에 연령, 학력, 임금에 대하여 한국직업전망서에서 나온 통계를 보면 자료 첫 번째로는 성별요. 성별은 남성이 24.8%, 여성이 70.6% 이렇게 나오네요. 그 다음에 연령으로 하면, 연령으로는 가장 높은 연령이 몇십 대예요. 연령은 가장 높은 것이 40대가 48.9%이고 그 다음에 30대가 높은 것이, 그 다음 30대인데 25.0%, 그 다음에 50대가 그 다음 많네요. 15.9%, 20대 이하가 9.1% 하여 40대가 반 정도예요. 그러니까 한 48.9%니까 거의 뭐 49%, 50%니까 40대가 반 이상 현직 종사자로 근무하고 있고, 그 다음엔 30대 점점점. 세 번째는요 학력이에요. 학력으로 보면 가장 높은 이 학력이 대졸자로서 70.5%, 10명 중에 7명은 대졸자고 그 다음에 많은 것이 전문대졸, 10명 중에 1.4명, 1.5명이 전문대졸이고, 그죠? 14.8%니까. 그 다음에 대학원졸 8%, 고졸이하가 6.8% 이렇게 학력 분포도가 나오는데, 현직 종사자들 중에서는 그래도 대졸자가 70.5%로 가장 많이 나타나네요. 그 다음에 한국직업전망서에 나오는 임금은 월급인데, 요거는 상위 25% 월급은 250만원, 연봉으로 치면 3천만원 그 이상이 되겠다, 그죠? 월급이 250이니까. 그 다음에 중위값으로는 50%에 위치하는 사람들은 월급이 200만원, 요거는 연봉으로 치면 한 2,400, 500 정도 가겠다, 그죠? 세 번째로는 직업 상담원들의 증가 요인, 근무 환경에 대하여 한번 보도록 하죠. 증가 요인은 전망 요인, 인구 구조 및 노동 인구 변화에 따라 베이비 부모 세대라든지 외국인 이민 여성 등 다양성 증가로 인하여 직업 상담사들의 기능과 역할이 있기 때문에 증가 요인이 있고요. 가치관과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에 따라 진로 상담의 중요성의 인식, 이제 가치관도 개인 중심으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서비스업이라든지 파트타임이라든지 계약직 근로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우리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직업의 선호도도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직업 상담사들의 기능이나 역할도 아마 더 늘어난다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국내외 경기에 있어서는 산업구조 조정도 많이 일어날 거고 산업구조 변화도 일어날 것이고 등에 따른 이전직 수요 증가요. 이런 것은 직업에 대한 직업에 있어서 유연성, 탄력성이라고 이야기하지요. 기업가도 노동력의 수급 때문에 시의적절하게 해고도 하고 막 이리 될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빠지고 많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정리하고도 많이 일하고 일 못한 사람 자르고 또 그때그때마다 신규수를 가진 사람은 채용하고 하기 때문에 직업상담원들의 그만큼 수요와 공급이 탄력적으로 발생함에 따라서 직업상담사들의 기능과 이런 것도 더 많이 필요하겠죠. 그죠? 그 다음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서는 이거 감소 요인인데 인공지능 기반 취업 알선 시스템 개발 등으로 인하여 감소 요인이에요. 즉 사람이 하는 것을 이 직업상담도 기계나 로봇이라든지 자동화에 따라서 로봇 등이 해결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판단할 때는 오토매틱과 로봇화 자동화됨과 또 제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볼 때도 그 인간의 휴머니즘을 다루고 가치관과 사고와 감정 세계를 다루는 직업상담사들의 역할은 그렇게 줄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기업의 경영 전략 변화에 의하여 채용 문화가 변경되고 있어요. 이를테면 블라인드 채용이 이루어진다든지 그에 따른 면접의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직업상담원들의 기능은 더 커지게 될 것이다. 면접이라든지 기업의 경영 전략의 변화라든지 채용이 자꾸 다변화되고 변화된다면 그때그때마다 그러한 정보를 입수하여 잘 모르는 이런 고객들에게 또 신규 구직자들에게 기업 경영 전략 변화에 따른 채용 문화 변경에 있기 때문에 그 직업 상담사들의 역할도 더 커질 것이다. 그러고 보니까 직업 상담사들의 역할이 계속 강화될 것 같기도 하네요. 그 다음에 법, 제도 및 정부 정책력, 공공, 고용 서비스 확대에 따라 이런 제도를 소개해주고 안내해주는 이런 직업 상담사들의 역할이 더 필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는 향후에 직업 상담사들은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 우리 워크넷, 이 워크넷에 있는 그 한국직업전망서에서 우리 직업 상담사에 대하여 하는 일, 되는 길, 종사현황, 그 일자리 전망을 잠시 한번 보려고 해요. 근무 환경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상담 업무가 몰리는 취업 시즌이나 취업 박람회 같은 각종 행사 등을 앞두고는 초과 근무, 야간 근무를 많이 한다. 상담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실내 근무가 많으며 직업 지도, 취업 특강, 취업 처발굴 등을 위하여 출장을 가기도 한다. 자주는 안 가지만 갈 적에 가기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상담자 대면 또는 전화로 상담하면서 컴퓨터 입력을 동시에 해야 할 때가 많이 많아서 눈이나 목이나 손, 어깨에 통증을 느끼기도 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이제 그 취업 성공 패키지에 대해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여기 뜨나요? 취업 성공 패키지는 참여 대상이 만 18세에서부터 69세까지고요. 1유형은 주로 취업취약계층,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원입니다. 이 60%라는 것은 중위소득을 우리가 100% 나왔을 적에 50%에 위치하는 중위소득을 100만원이라고 한다면 60% 이하니까 60만원 그 미만이 되겠지요. 2020년 이 기준 중위소득 금액은 이미 이 도표로 공지가 되어 있는데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5, 6, 7, 8인 가구마다 이 기준 중위값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정해두고 있지요. 예를 들어 4인 가구를 한번 보면 이쪽에 있나요? 4인 가구를 보면 중위소득은 474만 9,174원이고요. 여기서 지성패 1형 유행 패키지 그 대상자가 되려면 중위소득 60%인 284만 9,504원 이하이면 지성패 1 대상이 되는 것이지요. 이 지성패 1 대상자인 이 중위소득 60% 그 이하이면 이 개인회생 기준 최저생계비이기도 합니다. 이기도 하고 지성패 1 유행 대상자이기도 하지요. 이 표요 잘 참조하셔서 자기가 1유행인지 2유행인지 확인하실 때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유행은 청년층, 중장년층,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원을 말합니다. 1단계는 1개월간이고요. 이건 필수입니다. 구직의욕을 제고시키고 경로를 설정하며 참여수당 최대 25만원까지
이 돈이 나오고요. 이때는 1단계에서 취업상담,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인별 취업활동 계획을 수립하게 하는 거죠. 2단계는 선택인데 8개월 내에서 6개월간 선택하여 들을 수 있습니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직업훈련비 내일 국가 내일 배움 카드죠. 300만원 한도로 취승패 1대상자가 지원되고 자비부담은 면제 또는 일부 자비부담을 하게 됩니다. 근데 취업 시에 환급이 되고요. 훈련 참여 지원 수당 등 직업은 월 최대 4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6개월간 받기 때문에 240만원까지 4624 받을 수 있네요. 3단계는 3개월에서 6개월간 하게 되는데 필수입니다. 취업알선, 동행면접, 이력서, 면접 클리닉 등 방문 취업 상담 또는 알선 시 최대 6만원 지급이 되고요. 취승패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취업 및 창업 시 성공수당 지급으로 최대 150만원이 지급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회사 들어가면 150만원이 나오기 때문에 기업주들도 이 취승패 1 대상자의 취업을 선호하기도 하지. 취승패 2 유형은 청년층 만 34세 이하이고 중장년층은 만 35에서 69세이고 1단계는 1주에서 1개월인데 필수입니다. 구직 의료 제고, 경로 설정 똑같이요. 자척하고 참여수당 최대 20만원요. 5만원 줄었어요. 취승패 2는 취업상담,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인별 취업활동 계획 수립하고 2단계에서는 8개월 내에 6개월간 지급이 할 수 있는데 선택사항이네요. 청장년, 인턴, 일경험, 창업지원 등이 있고 직업훈련비는 이 계좌제입니다. 200만원 한도죠. 즉 국가 내일 배움 카드 200만원 한도에서 지원되고 일부 자비부담이 있는데 자비부담일 경우에는 취업 시에 환급이 되는 그다음 훈련 참여 지원 수당 등 직업은 월 최대 40만원이고 3단계로서는 3개월에서 6개월간 필수인데 취업알선, 동행 면접, 이력서, 면접 클리닉 등 방문 취업 상담 또는 알선 시 최대 6만원이 지급이 됩니다. 이 취승패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 그 여부는 그 당사자가 직접 관할 고용센터에 전화해가지고 내 상황이 이러이러하다라고 하여 직접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는데 취승패 1은 주로 이런 사람이 기초생활수급자, 그 다음에 노숙자, 그 다음에 비주택 거주자, 그 다음에 신용회복 지원자, 결혼 이민자, 그 다음에 위기청소년, 니트 종류, 최근 2년 동안 교육훈련에 참여하지 않고 일도 하지 않는 청년을 니트족이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은 취승패 1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취승패 2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고등학교 이하 졸업자 중 비진학 미취업 청년,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재학생, 대학교 대학원 마지막 학기 재학생, 대졸이상인데 미취업자 이런 사람들은 청년층에 해당하는 취승패 2 대상이고 중장년층 만 35에서 69세 이하의 취승패 대상자는 영세자영업자, 그 다음에 희망 리턴 패키지 참여자, 그 다음에 산재 장애자 이런 사람이 하나여 취승패 2의 대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취승패 1과 취승패 2, 취승패 1이 좀 더 다소 힘든 사람이고 취승패 2가 그거보다는 조금 나은 대상을 하여 이런 사람들을 이 취업성공 패키지에 참여시켜서 노동부에서 취업을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취승패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스토리텔링 상담 전략 이제 다 돼가. 스토리텔링 상담 전략이라는 말도 좀 생소하게 들리면서 저도 관심 있게 본 부분인데 151페이지에 나옵니다. 151페이지에 스토리텔링 상담 전략이라 하여 그 상담 사례와 유사한 이야기거리를 엮는다든지 어떤 줄거리와 관계되는 이야기, 캐릭터 개념을 도입한다든지 어떤 시점과 관계되는 단어, 이미지, 그 다음에 사운드, 소리도 상담을 하면서 유사한 사례를, 비슷한 사례를 소개하여 취업에 대한 동기를 높여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이 스토리텔링인데, 예를 들어 대학 졸업 후 30살까지 공무원 시험만 준비해온 그 미혼 여성이 있었지요. 여성에게 유사한 공무원 준비 시험의 취업 성공 사례를 스토리텔링 기법을 통하여 상담을 진행하면서 동기부여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직업 상담사에서는 언유법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유사한 사례를 소개하면서 속담이나 격언이나 사자성어나
뭐 위인전이나 정기문이나 이런 것을 적절히 가미하여 어떤 스토리화하여 상담을 해주면 그 저항과 거부감을 좀 다운시키면서 직업에 대해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결국 직업 상담사로서 좀 효과적이고 브랜드화 할 수 있는 그러한 상담사로서의 기능, 역할, 이런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현직자 인터뷰인데요. 현직자 인터뷰는 이 책에서 7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7명을 소개하는데 10개의 항목을 통하여 7명의 직업 상담사로서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인터뷰를 했지요. 그 10개의 현직자 인터뷰가 직업 상담사에 입직하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도 있고요. 4번에 보면 직업 상담사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나요? 하여 이렇게 7명을, 현직에 계신 분 7명을 이렇게 소개하는데, 저는 네 번째 소개되고 있는 전윤지 이분은 당국대학의 취업지원관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이 사람을 그 아까 순서 10개로 인터뷰를 했는데 4번만 소개하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업 상담사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나요? 라는 말을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직업 상담사에 대하여 모든 것, 직업 상담사 모든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지간한 거는 여기서 다 봤잖아요, 그죠? 직업 상담사는 꿈을 현실화하는 과정을 최적점에서 도와주는 일이며, 계속해서 바뀌는 취업시장과 직업 능력 개발 훈련 트렌드를 익혀야 하기 때문에 매번 새롭고 또 매력적인 분야인 것 같습니다. 직업 상담사를 공부하는 후배님들에게 자신이 가지고 계신 강점들을 직업 상담사 업무로 녹여낼 수 있도록 지금의 꿈을 현실화하는 과정을 잘 이겨내신다면 좋은 상담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7명을 소개하면서 이 책을 저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실직은 무능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원하는 직업을 찾을 때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안녕, 빠이빠이. 직업 상담사를 공부하시는 분이나 직업 상담사 자격을 취득한 유자격자 분이나 직업 상담사로서 이해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